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설을 통해서 재벌, 검찰, 언론의 개혁을 통해 힘있는 권부가 감시받고 견제받는 민주사회를 만들자고 천명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아울러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격차 완화, 공정조세 실현, 촘촘한 복지망 구성 주장에도 공감합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연동제, 초과이익 공유제, 아동, 청년, 노인 기본소득제, 사회복지세 도입 등 근본적인 격차 해소 방안을 오래전부터 강조해왔습니다. 정의당의 제안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무겁게 받아안기 당부드립니다. 다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사당체제 반복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내는 엄연히 5당 체제입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4당 체제를 반복해서 언급한 것은 의도적으로 정의당을 철저히 배제한 표현입니다. 이는 원내정당인 정의당과 정의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인식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반성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개헌에 대한 인식에도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 단순히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닙니다. 대통령제냐, 의원 집정부제냐, 의원 내각제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국민들에겐 거대 정당 중심으로 제기되는 권력 나눠먹기식의 개헌 논의로 비칠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숙고를 당부드립니다. 개헌은 철저히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민주주의 강화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헌에 앞서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만 통치구조 변화에 대한 개헌 논의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정당명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결선투표제와 18세 선거연령 인하 등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백남기 특검, 성과연봉제 논의기구 설치, AI 피해 구제책, 5.18 특별법 개정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입니다. 블랙리스트는 정권 모의를 위한 대국민 여론조작 시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건을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은 성격으로 규정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최종 목표는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 승리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화예술인들을 길들여서 문화예술계를 먼저 접수하고 국민들의 생각까지 조작하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 민주국가를 통틀어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통한 대국민 여론조작에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국정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정부 부처 장관, 청장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댓글 조작부터 블랙리스트까지 청와대와 국정원의 정치적 공작이 마피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사실들은 박근혜 정부 4년은 조작으로 가득 찬 정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언론 장악부터 관제 데모까지 정권 보위를 위해서 모든 조작을 서슴지 않았던 악랄한 정권입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적극 협조한 국정원 책임자도 찾아내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국기를 흔든 공작의 달인들을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 해야만 그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서 공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김기춘과 그 키드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진상규명 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가 끝이 없습니다.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최순실 등 증인 15명을 무더기로 신청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공정성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진상규명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정농단의 기획과 지시, 실행의 주무대인 청와대를 방패막이 삼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모의 장소를 보호하려는 참으로 뻔뻔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치의 법권지대가 결코 아닙니다. 청와대를 최순실의 국정농단 놀이터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참모들은 대포폰을 벌이고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청와대가 군사기밀, 공무상비밀을 운운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압수수색으로 탄핵 심판을 흔들려 하지 마십시오.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국정농단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중대한 국익 침해라는 것을 청와대와 특검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